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으로 블랙베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193%, 2개월 동안 95%, 그리고 5일 동안 42% 오른 종목으로 최근에 급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먼저 특정한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한 투자가 되는 법이고요. 그 반대로 회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투자 또는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쉽게 흔들려서 빠르게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블랙베리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미래 전망과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은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합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베리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블랙베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블랙베리 핸드폰입니다. 그러나 블랙베리는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라는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014년에는 6.8조의 매출액을 냈던 회사가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회사로 바뀌면서 1.1조의 매출액을 내는 회사가 되었죠. 직접적인 매출액은 많이 줄었지만 그로스 마진은 비즈니스 모델이 통째로 바뀌면서 36%에서 76%를 내는 원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에비타 그 자체는 비록 과거에 비해서 적지만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은 14%로 높으며 프리 캐시플로우에서는 흑자를 달성했죠.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었던 회사가 급진적으로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와시독스라던가 앳혹과 같은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들지 않은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블랙베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베리 사이버 스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직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먼 환경에서도 보안이 갖춰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최근 가르트너 자본회사 서베이에 따르면 82%의 회사 리더들은 직원들이 먼 곳에서도 가끔 일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사전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는데요. 그래야만 적은 리스크와 함께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이버 세큐리티에서의 환경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결과물 그리고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IoT 기기에서 착용 가능한 기술까지 확산에 대해 보안화가 필요하며 꾸준히 진화하는 인터넷 스레드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럴 때 블랙베리 사이버 스위트가 나타납니다. AI, 머신러닝, 그리고 자동화를 이용하여 블랙베리 사이버 스위트는 데이터를 보호하고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베리 앳혹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앳혹은 모빌리티, 클라우드, 그리고 I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저들끼리의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위기상황에 대해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대응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앳혹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클릭만으로도 그 누구의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현장 정보를 찍을 수 있고요. 위기 상태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와도 협업을 할 수 있죠. 모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가 있기에 불이 났거나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테러 위협이 있다거나 할 때 또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때 기업은 반응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블랙베리 앳혹은 위기상황 커뮤니케이션 필드에서의 리더입니다. 미국 정부에게 인정을 받은 보안이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신뢰받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베리는 핸드폰을 파는 사업에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서비스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블랙베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도모한지를 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제가 영상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을 팔다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자면 말이죠. 2020년 4분기에는 218밀리언 달러를 번 반면 2020년 3분기에는 259밀리언 달러로 지난 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기별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에 비해서 지금은 18% 정도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해주면 좋겠으나 이렇게 최근에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하는 이런 모습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았으니 이번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oss profit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49밀리언 달러를 벌었고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199밀리언 달러로 최근에 3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ross profit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떨어진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면 gross margin을 봐야 되는데요. gross margin은 매출액 대비해서 gross profit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블랙베리 핸드폰을 팔았을 때만 해도 약 30%에서 40% 사이의 gross margin이 나왔으며 심지어 마이너스 gross margin을 기록했을 때도 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최근에는 60%에서 80% 사이의 gross margin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4분기는 68%의 gross margin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약 10% 정도의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시 gross margin 회복을 해준다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gross profit에서 영업이익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R&D와 SG&A를 뺀 다음에 interest 그리고 tax 부분을 더하고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net income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블랙베리의 순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130밀리언 달러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나 그래도 그로스 마진이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금방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블랙베리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에서 Asset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Investment는 451밀리언 달러이고요. Non-Current Investment는 33밀리언 달러인데 이러한 부분은 기업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은 273밀리언 달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친다면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약 720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Non-Current Debt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은행을 대상으로 지고 있는 장기 부채로서 558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Deferred Revenue인데 292밀리언 달러 정도로 이것은 부채로 올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100달러를 주고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자동차를 수령해야 할 때 전부 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Deferred Revenue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차를 수령해가면서 비용을 전부 다 내면은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고 Revenue로 잡히게 됩니다. 즉 부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종합적으로 블랙베리 회사의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이 회사는 720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반면 558밀리언 달러 정도의 장기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지만 전부 장기 부채를 갖고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장기 부채를 전부 다 갚아야 한다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170밀리언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밸런스시트는 건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블랙베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해준 이유는 IV라는 데이터 플랫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IV의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베리 IV는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전자 행동 및 빙판도로 또는 많은 교통량과 같이 위험한 상황을 인식한 뒤에 운전자가 트랙션 제어, 차선 유지 지원 또는 크루즈 제어와 같은 관련 차량 안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IV는 이러한 안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식에 대한 피드백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차량 성능 향상의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이처럼 블랙베리 IV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개인화된 운전자 및 승객 경험을 생성하고요. 클라우드 연결 차량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 1일 날의 뉴스를 보시면은 이러한 IV의 플랫폼을 블랙베리와 아마존이 한 팀이 되어 만든다고 적혀 있고요. 이 문구를 보시면은 The platform is meant to provide automakers a standardized, secure way to read and analyze vehicle sensor data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자동차 제조업체로 하여금 스탠다드화 되어 있고 안정성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센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문구는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뀌어가면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 커지고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 기능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관리해주고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OS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게 됩니다. 핸드폰의 변천사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각각의 핸드폰 회사들은 자신만의 OS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베리는 블랙베리만의 OS가 있었고요. 애플은 애플만의 OS가 있었죠. 그러다가 안드로이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유저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자동차 OEM 회사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버린다면 꽤나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베리와 아마존 AWS가 IV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요. 스탠다드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개발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통일되어 있는 플랫폼 속에서 유저들은 더 다양한 주행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이미 IV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블랙베리 QNX는 IV 데이터 플랫폼의 도화지라고 할 수 있는 QNX 플랫폼을 45개의 제조사에 납품을 했고요. 10개의 상위 자동차 제조회사 중에서 9개의 회사가 이미 QNX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의 티어 1 인테그레이터 중에서 8개의 회사가 블랙베리 QNX의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죠. 블랙베리는 Crisis Communications, Unified Endpoint Management, Embedded Software, 그리고 Endpoint Security라는 부분에서 총 22조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은 연평균 2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장의 규모는 22조로 작지만 이미 QNX 플랫폼을 많은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했고요. 아마존과 함께 개발하는 IB 데이터 플랫폼이 도입된다면 블랙베리가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베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투자하기 전에 유념하셔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 부분에서 블랙베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반복되는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Annual Recurring Revenue 측면에서 2분기와 3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486밀리언 달러에서 475밀리언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의 경우는 분기별로 고객사들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트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블랙베리의 경우는 92%에서 90%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점차 고객들이 블랙베리의 서비스보다 다른 서비스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베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경우는 반복되는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RR은 떨어지지 않고 81% 증가를 했으며 그 금액은 907밀리언 달러로 블랙베리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은 블랙베리 IV의 경쟁사들의 등장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연결된 차량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글의 end-to-end 보안 모델을 활용하는 강력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은 차량 위치부터 커스텀 센서까지 있는데 블랙베리 IV와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오리온 이노베이션의 Automotive Grade Linux AGL이라는 플랫폼 또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경쟁사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ABI 리서치에서 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QNX 기반으로 되어 있는 IV를 2027년에 그리고 오리온 이노베이션 Automotive Grade Linux AGL을 2030년에는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거대한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매우 알맞은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이유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루투스와 같은 기능들이 이미 개발 및 내장되어 있어 AGL과 비교를 했을 때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으며 개발 비용 또한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장되어 있는 구글 서비스들은 다른 전자기기로 하여금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더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경험을 운전대에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 레이쇼를 보시면요. BB는 8.13 멀티플을 갖고 있고요. 파이어라인은 5.36,
넷의 경우는 63.93 그리고 크로스트라이크의 경우는 62.92로 블랙베리 그리고 파이어아이의 PS 멀티플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S 레이시오의 분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TM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시면요. 블랙베리는 965밀리언 달러이고요. 높은 PS 멀티플을 갖고 있는 넷과 크로스트라이크의 경우는 389밀리언 달러 그리고 761밀리언 달러로 블랙베리보다 많이 낮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크로스트라이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블랙베리의 PS 멀티플이 이미 저평가인 상태고요. 아이비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나온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베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블랙베리는 핸드폰 사업을 하다가 빠르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사업으로 전향을 한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그로스 마진의 부분은 매우 좋아졌으나 지금 현재 매출액의 성장률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여지를 보여주었고요.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부채에 비해서 현금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미래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아마존 AWS와 협업을 하여서 아이비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까지 아이비가 문제없이 잘 개발된다면 주가는 아주 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2023년은 지금으로부터 여전히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요. 구글과 오리온 또한 아이비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기에 미래에 있어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을 알아보았는데요. PS 멀티플 측면에서 굉장히 블랙베리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발견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프리마켓에서 3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조금 천천히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